때는 2006년 7월 23일 서울의 방배 경찰서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집안에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집안에 있대. 바로 강력팀이 출동했지. 시신이 어디 있다는 거죠? 집 주인이 가리킨 곳은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한쪽 구석에 있는 냉동고야. 냉동고 안에요? 네? 뭐 너무 당황스러운 거니까 맞아요. 그냥 수많은 변사 현장이 있고 뭐 수많은 살인 사건이 있고 하지만은 애가 이렇게 죽어서 냉동고에 있다는 사건은 뭐 보도도 됐으니까. 애가? 냉동고에 있다는 사건은 뭐 가서 이제 냉동고를 딱 열어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오래되면은 그 아이스크림 주변에 얼음 알갱이가 이렇게 막 있듯이 그렇게 딱 이렇게 시체 두가 돼 있더라고. 누구요? 토막이 아니고 애기였네요? 와. 네 번째 칸에 한 명. 다섯 번째 칸에 또 한 명. 둘 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데 그중 한 아이 몸에는 수건이 감겨 있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어. 최초 신고자는 집 주인. 우리나라 분이 아니시네요? 아니지. 외국 분이시네요. 맞아. 프랑스인이야. 아, 프랑스인. 이름은 장 루이 크루조. 같이 사는 식구가 총 4명이거든? 누군지 궁금하지? 네. 그럼 눈을 감아야 돼. 자, 크루조 씨 본인, 그리고 아내, 아들 둘, 11살, 10살. 시신 발견 당시에는 이 크루조 씨 혼자 있었어. 왜냐? 온 가족이 프랑스로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크루조 씨만 먼저 귀국을 한 거야. 휴가를 갔다 오니까 집안 냉동고에 아기 시신이 들어있다? 완전 엽기적이고 미스터리하잖아. 그치. 사망 원인을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지. 근데 사망 원인 밝혀내지 못했어. 사망한 시점 역시 미상이야. 언제 어떻게 살해됐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그치. 형사들은 얼마나 막막하겠어. 네. 그래도 어떻게? 범인 잡아야지. 아기들의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뭐야? 뭔가 좀 이상해.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거든? 근데 탯줄의 절단면이 울퉁불퉁 거칠어. 뭐 이빨로 끊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날카로운 게 아닌 거로 이렇게 조잡하게 끊어낸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이 절단면이 거칠다는 건 병원에서 태어난 건 일단 아니라는 뜻이지. 병원이 아니면 어딜까? 집? 집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로 그 순간 선영사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 바로 이거야. 소름 계속 돋네. 이 집 욕실에 걸려있는 수건이야. 두 아기 중에 한 아기가 수건에 쌓여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똑같은가 보다. 아기를 감싸고 있던 수건과 똑같은 브랜드야. 심지어 색깔도 똑같았대. 뭐야, 수상한데? 그리고 아기를 담은 비닐봉지 있었지. 원래 이 집에 있었던 거였어. 그럼 이 집에서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 집에서 태어났던 아기들이 이 집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지. 이 집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아내. 와이프밖에 없지. 크루조의 아내. 베로니크, 당시 39살.
39살이면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건 아니고. 그치. 곧바로 남편 크루조한테 물어봤지. 최근에 부인이 출산한 적이 있습니까? 아기를 낳아요? 에이, 말도 안 됩니다. 농. 내 아내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못 낳는다고요? 3년 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했대. 그럼 못 낳지.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남편의 말이 다 맞아. 3년 전에 급성 폐혈증이 와서 자궁을 드러냈어. 그럼 절대 아닌데. 아니지. 그럼 누가 낳지? 아내 베로니크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어. 어느덧 사건 발생 닷새째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국과수야. 천 형사님, 지금 아기들 아빠를 찾았습니다. 일단은 두 아이를 결과를 얻은 걸 가지고 크루즈 씨의 DNA 결과하고 비교를 했죠. DNA 마커에는 2개의 숫자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 숫자 하나는 다 이 크루즈 씨께 나오는 거예요. 두 아이한테서. 와. 그 다음에 이제 Y 염색체에서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확실한 거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와, 아빠가 누구다? 크루조. 그래. 천 형사는 곧바로 프랑스로 연락을 했어. 당장 귀국해서 조사받아라. 그랬더니 쿠로조가 뭐라는 줄 알아? 안 간다? 난 아니다. Il n'était pas soupçonné et il n'est toujours pas soupçonné, au moins lui, par la police coréenne.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 나는 결단코 아빠가 아니다. DNA가 일치했는데도? 한국에서 한 이 검사 결과를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야. 아니 이거 얼마나 난감해. 저렇게 부인하는 마당에 지 발로 한국에 돌아오겠어? 절대 안 오겠죠? 네버. 절대로 돌아올 리가 없지. 완전히 수렁에 빠진 느낌이야. 너무 헷갈린다, 진짜.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은 뭐 좀 나왔어? 아니, 답이 안 나온다. 아내랑 이렇게 종종 사건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툭 한마디를 던지더래.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이 사건을 해결했어. 해결을 했어? 뭘까? 제가 은연중에 와이프는 아닐까? 본인 임신을 하고 본인이 혼자 출산을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더니 저보고 굉장히 소설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아내분 근데 임신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라고 했잖아. 그 자궁 적출 그거를 했다고 들었었어. 나도 아예 그 배제를 했는데. 그렇지. 천영사도 똑같이 대답했어. 급성 폐혈증이 와서 이렇게 자궁을 적출해가지고 애를 못 낳는데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적출수를 한 거 아니야? 폐혈증이 그래도 왔겠지. 그러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폐혈증이 왔다는 건가? 섬후가 바뀐 게 아니냐는 거야. 폐혈증이 와서 자궁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폐혈증이 온 거다. 이제 좀 감이 와? 네네네네. 폐혈증이 올 정도로 자궁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뻔하지 않아? 병원이 아닌 데서 애를 낳다가 잘못돼서 자궁에 문제가 생긴 거지. 와. 남편은 다시 얘기했어.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자궁 수술을 받은 게 벌써 3년 전이라니까. 바로 그 순간 아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어. 아기들 사망 시점을 모른다며. 대박. 천영사는 갑자기 머리가 쿵!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대. 자, 그럼 다음 단계는 이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 증거를 찾아야지. 천형사가 들고 나온 건 바로 이거야. 칫솔. 빗.
그리고 귀이개. 와, 이래서 형사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누가 쓰던 건지는 몰라. 그렇죠. 이 집 식구가 몇 명이었지? 4명이요. 4명이야. 아들 둘 포함해서 4명. 베로니크가 쓰던 걸 찾아내야지. 어떻게 찾느냐? 먼저 이 칫솔. 칫솔을 검사했더니 여기서는 남자의 유전자가 나왔어. 신문할 때 쿠루조의 유전자 채취해둔 게 있었잖아. 그거랑 비교해 봤더니 이 칫솔을 쓴 남자와 쿠루조가 부자 관계야. 그럼 이 칫솔의 주인은 누구다? 아들. 이 집 아들 중 한 명 거야. 다음은 이 귀이개와 빛. 여기선 여성의 유전자가 나왔어. 그럼 베로니크일까? 베로니크겠지? 가능성은 높지만 단정할 순 없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 있는 엄청 작은 기관인데 이 DNA에는 아주 특이한 게 있어. 특이한 게 있다고요? 뭐냐? 목의 유전. 목의 유전. 엄마한테서만 이 DNA를 물려받아.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지. 이 칫솔에서 나온 이 아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 귀이개와 빛에서 나온 여성의 미토콘드리아 DNA랑 맞춰봤더니 정확히 일치해. 모자 관계야. 완전 결정적. 그럼 이 귀이개, 빛의 주인공 누구? 베로니크. 베로니크지. 찾았네요. 찾았어. 이제 냉동고에 있는 아기들과 비교해보면 답이 딱 나오겠지. 아, 끝나지 이제. 결과는 어땠을까? 일치. 일치. 모자 관계로 나왔어. 와.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 프랑스 경찰이 부부를 긴급 체포했어. 그제야 하나하나 내막이 드러나는데 충격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충격적일 게 또 있다고요? 빨리 드러내봐. 너무 궁금해. 조사 과정에서 베로니크는 이렇게 털어놨어. 아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 명을 더 죽였대. 쳤나봐. 방법은 똑같았어. 아무도 모르게 임신하고 낳고 죽인 후에 벽난로에 넣어서 태웠대. 제정신은 아닌 사람 같아. 멀쩡하게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이런 말을 했대. 내가 죽인 건 아기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임신했다는 걸 알았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Et ce qu'elle a souvent dit durant le procès, c'est qu'elle n'avait pas conscience de tuer des bébés. Pour elle, c'était une partie d'elle qu'elle tuait. C'était pas des enfants. 그래서 프랑스 경찰은 정신 감정을 의뢰했어. 6개월에 걸쳐서 심리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한 끝에 이런 진단이 나왔대. 베로니크는 임신 거부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신 거부증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한 번도. 들어봤어? 거부증? 상상 임신은 들어봤지? 그건 들어봤지. 이건 임신을 안 했는데 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몸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임신 거부증은 정확히 그 반대인 거야. 부인하는 거.
임신은 했는데 안 했다고 믿는 거야. 주수마다 개월수마다 바뀔 텐데. 임신하면 당연히 몸이 변할 거 아니야. 그렇죠. 생리도 멈추고. 그래. 그러네요. 생리도 멈추는데. 근데 놀라지 마. 임신 거부증을 앓으면 생리로 착각할 수 있는 출혈이 있을 수 있대. 그 정도로 착각이 되게 하는구나. 자,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 우리가 아는 임산부는 이런 모습이지.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척추도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자, 그런데 임신 거부증은 어떠냐? 훨씬 안 나오네. 웅크리고 있는데 그러네. 모양이 좀 다르네. 위로 좀 길게. 그치. 자궁이 위아래로 이렇게 길어져. 아이의 공간이 굉장히 좀 진짜 좁아 보이네요. 그렇지. 근데 그 이유가 좀 짠해. 엄마가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태아도 조용히 숨어서 자란대. 태동도 안 하고. 슬퍼. 방해하지 않는구나. 엄마가 자기를 원치 않는 걸 아니까 엄마 눈에 띄지 않으려는 거래. 아이고. 그래. 애들이 다 뱃속에 안다 그랬어. 자, 이 임신 거부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 임신, 출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원인이긴 하겠지만 의학계에서도 조심스러워한대. 인정 안 하는 의사도 많고 자칫하면 살인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그치. 베로니크의 재판은 프랑스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어. 자식을 죽인 비정한 살인마다. 중형에 처해야 한다. 임신 거부증 환자 아니냐.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최종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원래 프랑스는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한대. 자, 근데 징역 8년이면 임신 거부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봐야겠지. 애들 시신 보면서 이제 발 어루만지면서 내가 너네들 원한을 풀어줄게 막 했는데 엄마가 범인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정말 원한을 풀어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필이면 엄마다 보니까 이게 엄마한테 죽은 거를 내가 밝혀서 이게 무슨 좀 안타깝더라고요, 만들어 진짜. 이렇게 후련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건만 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랬대? 이거만 보는데 그 조사 과정 동안 그 사체였던 아이들은 그 냉장고에 3년만이나 있었고 이제 오갈 데 없이 있었다는 것도 있었고 그 영아들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거나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계속 진짜 범인만 찾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아기들을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네. 너무 안타깝네요. 자기가 이렇게 그냥 마음껏 난 자라날 거야? 이만큼 배가 부를 거야로 자라지 못했고 그렇게 눈치 보고 자라다가 태어나서도 부정당했고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그제서야 몇 년이 지나서야 완전 생판 남인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줬다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깝네요.
이게 뭐지? 뇌 물체 같은 게 물에 떠 있어. 비릿한 냄새가 나. 흔적이 발견됐어. 딱 봐도 그냥 수상해. 흥가! 전부 다 머리에 총을 맞았어. 곳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총은 기본이고 수류탄이 100개가 넘어. 대전차 로켓포까지. 에? 안정하러 온 거야? 진돗개 하나! 진돗개 하나! 손들어! 움직여 손들어! 꼼잡아! 꼬물이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인 장성규고요. 오늘 리스너로 함께해 주신 장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느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바로 꼬꼬무 시즌2! 나이스! 네. 또 우리가 큰 상을 또 받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책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얘기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삶에 좀 보탬이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여유 되시면 장만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꼬물이들 영원히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